일하기 위해 직업을 갖고 또 직업을 갖기 위해 다양한 일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예로부터 직업은 한 사람의 뿌리라고 불릴 만큼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죠. 그 증거는 미국의 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가장 흔한 성 중에 하나인 스미스는 대장장이를 의미하고요. 카펜터라는 성은 목수를, 테일러는 재봉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약속이나 한 듯이 전 세계 각국에서 직업에 유래한 성들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날에도 직업은 한 사람의 인생을 의미할 만큼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패턴이 약간은 변형되었죠. 현대사회에서는 한 사람이 서너 개의 직업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업군을 자유롭게 오가는 등 제2의 직업 전성시대가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빠르게 변하는 현대사회, 그리고 그보다 더욱 더 빠르게 변하는 직업세계. 오늘 청산뉴스에서는 조금 아이러니하지만 우리에게 가짜 직업세계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이혜진 감독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강연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제가 공연기획가로 살아오면서 제 직업을 소개하고 그리고 제가 활동하면서 느꼈던 경험들, 철학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뉴스 이혜진 감독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연을 만들고 있는 이예진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자신을 드러내는 일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무대 뒤에서 그 예술가들 그리고 다른 배우들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날들이 살면서 많이 오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요. 용기를 내서 평소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여러분들께 공유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지금 많이 긴장도 되고 한데 그 용기를 갖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상에는 직업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사자로 끝나는 직업들이 있죠. 의사, 변호사, 판검사, 교사, 약사, 또 뭐가 있을까요? 세무사, 뭐 하여튼 그런 사자 직업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을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안정적이니까요. 네. 그리고 반면에 세상에는 가짜로 끝나는 직업들도 많습니다. 예술가, 작곡가, 작가, 저 같은 기획가, 그리고 정치가도 있고요. 또 여행가 이런 직업도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이런 직업들을 꿈꾸고 계신다면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자랑보다는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랬고요. 근데 이런 직업들을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자로 끝나는 직업들은 어떤 시험을 통과해서 면허를 발급받고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판검사가 되려면 사법고시를 치러야 되고요. 그리고 회계사를 하려고 해도 어떤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허가 없는 의사를 사람들은 돌팔이라고 부르죠. 의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짜로 끝나는 직업들은 그런 시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이 일에 대한 시험을 쳐본 적은 없거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아는 지인에게 했더니 그 지인이 하는 말이 이 가짜가 한문으로 집가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석하자면 어느 분야에서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제가 짓고 있는 그 집, 제 직업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제 집의 주소라고 한다면 그 문화예술 분야에 있고요. 그리고 공연과 축제를 만들고 있는 곳에 제 직업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사진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예, 저 사진 속에 있는 사람이 전데요. 저는 음악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클래식 작곡을 전공했고요. 이렇게 건축 도면 같은 악보를 만들고 그리고 현대음악이라는 아방가르드한 그런 장르에 심취해서 제 없는 악기를 때려 부수기도 하고요. 지금 나오는 영상의 제 곡은 끝날 때 피아노 뚜껑이 꽝 닫히면서 음악이 끝납니다. 저는 작곡가라는 집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초대되어서 오는 사람들은 왠지 좀 불편해 보였어요. 아무래도 작품이 난해하고 이해하기가 어렵다 보니 그러던 중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같이 공부를 했던 친구들과 함께 지하철에서 재미삼아서 클래식 거리 공연을 했습니다. 이때는 그 기획이라는 개념 자체도 몰랐고요. 지금 버스킹이라는 현상도 그때는 흔치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많은 시민들이 예상외로 저에게 큰 박수를 보내줬고요. 저는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제가 만든 그런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추억을 안고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보람이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그 공연을 보고 가시는 분들 표정에서 저는 마치 우리 집에서 잘 놀러 간다라는 그런 무언의 메시지를 받았고요. 그로부터 저는 이제 제가 짓고 있는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이 일을 하게 된 그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더러 감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제 역할은 좋은 예술가들과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시민들과 함께 만나게 해주는 그런 중매 역할을 먼저 하고 있고요. 예전에 그 제 조카가 저한테 묻더군요. 삼촌은 트와이스랑도 공연해봤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카에게 얘기하기를 삼촌은 예술가들하고는 일을 하지만 연예인이랑은 일을 자주 못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공연들은 그런 좀 순수 예술 쪽에 있다 보니 여러분들이 내시는 세금을 가지고 제가 공연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공무원들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세금들이 아깝지 않게 잘 쓰이기 위해서는 저는 또 한편으로 예술가, 다른 가짜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노사관계가 돼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감독의 역량 중에 하나는 그런 예술가들의 뭐 진짜와 가짜, 그러니까 진가를 감정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만의 기준을 한 3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좀 잠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술가뿐만 아니라 그 가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필요로 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센스 있고 또 감각 있는 사람을 보고 뭔가 예술가적 기질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정치하시는 분들도 뭔가 리더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정치하는 사람들 말고도 우리가 학습되어 오기를 항상 그 리더가 되라는 그런 주문을 받고 자란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들면요, 제가 주말마다 조기축구에 나가서 공을 차는데 항상 경기에 앞서서 사람들이 그 서로 공격수를 하려고 눈치를 보고 있어요. 아무도 골키퍼나 수비수는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저희 팀에는 아주 민주적인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제일 진 사람이 골키퍼를 하고 그 다음 수비수부터 채우고 이긴 사람들은 공격수를 합니다. 그게 어찌 보면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있는 기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예술가들한테는 조금 더 깐깐한 기질을 보는 것이, 예술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가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이 일이 삶과 직업이 구별되지가 않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 예술 활동하고 영감을 떠오르고 작품 활동을 하고 6시부터는 뭐 다른 캐릭터로 산다는 거는 그거는 아마 저는 상상할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작품은 삶에 대한 반영이니까요. 그리고 평상시에 일상을 살면서 그런 관찰하고 있는 것들은 다 영감이 될 수가 있고 그런 영감의 스위치를 켜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정치가를 예를 들어도
우리가 매번 선거 때마다 그분들의 삶의 태도나 자세 같은 것들을 꼼꼼하게 보는 것도 뭐 마찬가지 이유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런 정치하시는 분들의 문제는 뭐 대부분 자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기준을 두는 게 자질, 즉 실력입니다. 성경에 보면 집을 비유로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하나가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리고 하나가 모래 위에 지은 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쉽게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쉽게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실력이 없는 예술가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질과 자질을 갖추더라도 이 일 자체가 막연하고 불안한 일입니다. 그 사자 직업 같은 경우는 그냥 예를 들면 남들이 만들어 놓은 아파트에 분양을 받아서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면, 저희는 직접 땅을 일구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집을 하나씩 지어 가야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집을 잘 지을 수는 없잖아요. 아무래도 내공 있는 건설사들보다 비가 오면 비가 셀 우려도 많고요. 태풍이 불면 날아갈 확률도 높습니다. 그렇게 부서지고 또 다시 새로 튼튼하게 지으면서 그 직업을 영위해 나가는 게 어찌 보면 저희의 숙명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저도 그게 사실 너무 힘들어 가지고 아파트 분양 받듯이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래서 고시 공부도 했었고요. 그리고 일반 직장에도 들어갔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 구청 직원으로도 살아봤습니다. 살면서 아마 이거 여러분들은 좀 젊으신 것 같은데, 그 직장에 다니면 보편적인 스트레스 있잖아요. 정말 깊이 하고 싶은 직장 상사가 어떤 말을 해도 물개 박수를 쳐야 되고 그리고 정말 육두문자 섞인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친절하게 또 응대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제 마음과는 다르게 미소가 친절하였다고 상도 받았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계속 저한테 강하게 더 선명하게 드는 생각이, 똑같은 집을 벗어나서 세상에 없는 나만의 집을 짓고 싶다는 그런 욕구가 강하게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사표를 내고 저는 이제 공연기획가라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기술이 없으니까 그런 관계되는 예술가들 또 다른 관계자들을 만나서 좀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처럼 여러분들과 다른 자리에서 공유를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하다 보니 뭐 방송에서도 저를 찾아주고, 그리고 여기가 제가 일했던 구청입니다. 퇴사하고 제가 그 청장님과 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재밌게 활동을 하면서 공연을 계속 만들어 갔고요. 그런 이제 나만의 집을 짓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저는 이제 회사를 나오고 그야말로 사냥개처럼 살았어요. 인생을 개로 비유해서 좀 그렇긴 한데요. 사람들은 그냥 서당개와 들개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당을 지키는 개는 밥이 꼬박꼬박 나오잖아요. 대신 서당을 지켜주는 밥값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한 3년 지나면 잘하면 풍어를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자기 개발의 시간도 주어지고요. 그런데 묶여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면에 들개는 참 자유로운데 밥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냥을 해야 되고 때로는 쓰레기통을 뒤져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요. 근데 살면서 좀 안타까운 사람들을 많이 봐요. 정말 서당에 있기엔 아까운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들개로 살기에는 사냥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단순히 그 기질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이 봤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기질과 자질이 잘 맞는 직업을 고르시고 거기에 좋아하는 일이라면 열정이 생길 것 같아요. 제가 직장 다니면서 제일 무서웠던 말이요. 그 직장 상사가 이제 예진 씨 퇴근하고 뭐 해? 같이 밥 먹을까? 이 말이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그런 질문이 항상 돌발적으로 오거든요. 당시에는 제가 순발력이 없어가지고요. 그냥 뭐 어버버거리다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식사를 하면서 좀 배가 부르니까 이제 정신이 들더라고요. 왠지 좀 있으면 2차 가자라는 말이 곧 나올 거고, 근데 그 말에 앞서 저는 빨리 자리를 나와야겠다.
그리고 또 반면에 그 직장을 다니면서 같이 함께하고 싶었던 사람도 있었어요. 예, 그분한테 제가 질문하죠. 마치고 뭐예요? 그분도 순발력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저는 그분이 간다고 말할까봐 무서워서 그때부터 막 얘기를 합니다. 제가 디저트 잘 아는데 그리고 영화 재밌는 거 나왔다고 하는데 하면서 계속 그 사람 붙잡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별로 내키지 않는 일을 할 때는 그냥 제 목까지만 그 이상 하는 게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냥 저는 일을 할 때 열심히 일한 것 같아요. 직장을 다닐 때는. 근데 열심과 열정이라는 말이 좀 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열심은 마음이 뜨겁다는 말이고요. 열정은 애정이 뜨겁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아가씨하고 계속 같이 있고 싶었던 것처럼 애정이 있으면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계속 붙잡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직업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잠이 좀 부족해집니다. 계속 이 일을 잡고 싶으니까. 네, 그래서 어찌 보면 가짜 직업이라는 거는 참 불안하고 힘든 직업이기도 하고 그러려면 어떤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애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희 집 가훈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근데 가훈을 소개하기 전에 잠시 여담으로 제가 살아온 이야기, 성장 배경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진은 희귀한 사진이에요. 학교의 전교생이 한 컷에 나온 사진입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의 전교생은 15명이었고요. 분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저런 아주 산골에서 자랐습니다. 중학교 때까지요. 그래서 친구 집에 가려면 그야말로 산을 넘고 강을 건너야 했어요. 아무래도 계속 집이 멀다 보니 혼자서 놀아야 되는 방법을 터득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했고 그리고 집에는 낡은 피아노가 한 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치는 걸 좋아했고요. 오히려 그런 글 쓰고 그림 그리고 음악에는 좀 재능이 있었는데 반면에 이제 그러니까 산수부터 포기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제 직업을 갖는 데 있어 가지고는 좀 굉장히 타고났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 시절에 뭐 추억을 얘기하자면 시골에는 친구가 없다 보니 저희 친구들은 뭐 온갖 벌레들과 뭐 개구리 동물들이었고 저희 할아버지 효자손 아세요? 예, 효자손을 저 벨트에 왕검으로 차고요. 그 동네에 온갖 뱀, 지렁이 이렇게 징그러운 악당들을 무찌르고 살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예술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됐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작곡을 전공하였고요. 그리고 공연기획가의 삶의 매력을 느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만드는 즐거움 그게 계속 이어져 왔고요. 그리고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나누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잠깐 똑똑한 척을 좀 할게요. 그 헨리 데이빗 소로우라는 예전에 하버드 총장까지 지내셨던 분이 그 월든이라는 호숫가에 오두막을 지어놓고 한 2년 동안 생활하면서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월든이라는 책인데요. 그 6장에 보면 방문객이라는 그 챕터가 있는데 거기서 저는 읽다가 어떤 재밌는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저자가 자기 오두막에는 의자가 3개가 있대요. 그 중에서 1개의 의자를 쓰는 시간이 있대요. 자기 혼자만의 시간, 뭐 고독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사색하고 기도하고 뭐 앞으로의 일을 계획하고 그 시간이 너무 즐겁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못지않게 2개를 써야 될 때가 있대요. 멀리서 친구가 와서 그동안에 나눴던 생각들을 서로 공유하고 뭐 대화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그거 못지않게 3개를 써야 될 때가 있대요. 오늘처럼 이렇게 둘러앉아 가지고 뭐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가벼운 농담도 하고 그 교제의 시간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살면서 그런 다양한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은 표정이 다르더라고요. 뭔가 좀 풍부해 보이고 인생이 찰져 보인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직업은 이 3가지를 다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강연이 끝나면 집에 가서 그 다음 공연을 뭘 할지 집에서 혼자서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스태프들이랑 같이 의견을 나눌 거고요. 언제가 때가 되면 관객들을 모셔가지고 같이 공연을 즐기고 그리고 끝나고 맥주 한잔 마시면서 여정을 닫을 건데 이런 여정이 담긴 삶 좀 매력적이지 않나요? 제가 짓고 있는 집의 가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 완검으로 도마뱀 잡고 뱀을 무찌르고 했듯이 그런 악당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를 괴롭히는 또 다른 악당이 있었어요. 저희 사촌 형이, 지금은 솔직히 싸우면 제가 이길 것 같은데요. 당시에는 워낙 덩치도 크고 그리고 성격이 너무 개팍했어요. 그래서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면 그리고 가끔 어른들이 송묘를 가거나 집을 비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되면 이제 저희의 고통의 시간이 시작되고요. 상상도 하기 힘든데 문을 걸어 잠그고 이유 없이 두드려 맞았어요. 그리고 고문을 당하고 그렇게 계속 맞다가 뭐 울고 있으면, 그러다 이제 어른들이 돌아오잖아요. 그럼 형이 했는 말이 더 섬뜩해요. 저희 보고 야 웃어라 웃어라 빨리 웃어라 하면서 막 치워라 하면서 막 이렇게 수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후환이 두려워서 그걸 눈물을 닦고 다 치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재밌게 있었냐고 하면 재밌었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살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근데 세계 지도를 이렇게 펼쳐놓고 보니 그렇게 살던 민족이 있더라고요. 우리 한민족이 그렇잖아요. 일본이 와서 때려놓고 웃어라 하면 웃어야 되고, 뭐 세계 열강이 와서 때려놓고 웃어라 하면 웃어야 되고, 심지어 공산당이 와서 때려놓고 웃어라 하면 웃어야 됐고, 그런 약소국들, 또 어느 나라가 있냐면 아일랜드란 나라 아세요? 영국 잉글랜드 옆에서 두들겨 맞던 나라가 있는데, 하여튼 이런 강대국 옆에 약소국들의 음악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혹시 음악 시간에 장조와 단조를 배웠어요? 제가 배우기로는 장조는 밝고 경쾌한 곡, 그리고 단조는 슬프고 우울한 곡으로 배웠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아리랑은 굳이 치자면 장조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음악을 들으면 마냥 기쁘지만은 않잖아요. 그리고 어기야 디어 자 어이야 디어 어기여 차, 이 노래 아세요? 예, 뱃노래라는 노래인데요. 이게 랄랄라 도라솔미로 시작하는 개 이름으로 이루어진 음악인데, 이 음악은 예전에 배를 타던 사람들이 힘들 때 힘내자고 불렀던 음악인데 이게 단조로 돼 있어요. 그리고 아일랜드에 보면 오 데니 보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우리말로 목동아라고 번안이 된 곡인데요. 이 음악을 아마 집에 가서 들어보시면 굉장히 뭔가 심금을 울려요. 근데 그 가사는요, 그 전쟁터에 아들을 보내야 하는 엄마의 심정이 반영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음악이 장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스코틀랜드라는 나라도 있어요. 그 영국 위에, 잉글랜드 위에서 두들겨 맞던 나라인데, 그 노래 아시죠? 석별의 정, 올드 랭사인. 그거는 작별을 노래하면서 또 장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탱고 같은 음악들은 옛날에 그 이주민들의 한이 서려 있는 곡인데 대부분 단조로 되어 있지만 사람들은 거기 춤을 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찌 보면 심금을 울리고 제 마음 코드가 통하는 음악들이 저는 그런 좀 복합적인 음악들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클래식을 공부했거든요. 클래식을 한 15년 넘게 공부하면서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애정이 안 생기더라고요. 뭔가 애정 없는 연애를 하는 그런 느낌. 근데 그게 아무래도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클래식이 발달한 나라는 독일, 뭐 프랑스, 영국, 이런 애들은 그냥 자기가 그냥 기쁘면 그냥 오솔레미오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슬프면 뭐 찌고이네르 바이젠이라는 음악이 있어요. 그 아주 굉장히 슬픈 음악인데, 그러니까 뭔가 이 복합적인 제 마음을 대변해 주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음악적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를 찾았어요. 그게 애환이거든요. 사람들은 애환하면 좀 서럽고 슬픈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애자는 슬플 애자인데 환은 기쁠 환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슬프고 기쁜, 요즘 말로 우프다라는 말 있죠. 예,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대가 지나도 우리는 여전히 그 노래방에서 넥타이를 풀고 탬버린을 흔들면서 트로트를 부르잖아요. 그 트로트도 보시면 대부분 단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애환을 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에 오는 사람들이 그런 애환을 달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가훈은 애환을 달래는 집이라고 정했고요.
이거는 그냥 뭐 재미삼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최근에 했던 공연인데 옛날 음악 보면 참 애환이 서려 있더라고요. 가사도 더 시적이고 멜로디도 더 예쁘고 그런 옛날 근대 가요를 가지고 다시 현대 젊은 예술가들이 각색을 해서 세련되게 만들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기획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2014년도 처음에 애환이라는 공연을 하게 된 후로 지금까지 5년 동안 꼭 매년 하고 있고요. 이제 끝으로 저는 계속 제 집에 저의 생각들을 채워 나갈 계획이고요. 현실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예를 들어 연극이 진짜일까요? 현실이 진짜 같죠. 예, 뭐 어찌 보면 진짜 같은데요. 근데 제가 그때 왜 싫어했던 직장 상사랑 밥을 먹으면서 제가 물개박수를 치면서 그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걸 제가 연극으로 만든다면 저는 그 밥상을 엎고 팍 뛰어나올 거예요. 연극에서는 제 진짜 생각을 반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짜 직업은 진짜 인생이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저희 집을 짓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